지금까지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속도는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주면은 그 가속도에 따라서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최종적으로 속력이 얼마가 되는지, 또 그때 시간이 얼마인지 가속도가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이제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힘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5장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뉴턴 법칙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일단 이제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힘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힘은 운동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이 변화한다는 건 이제 어떤 게 운동이 변화하는 건가? 일단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운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져요. 이것도 이제 운동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물체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하던 물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져서 뭐 정지를 한다든지, 또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바뀔 때, 특히 이게 중요하죠. 물체가 운동하다가 방향이 바뀌는 것도 이제 그 운동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정지했던 물체가 운동한다든지,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든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 이 자체가 이게 결국엔 속도 변화라는 소리죠. 속도가 변화한다는 거는 이 속도의 변화량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은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결국에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정지했던 물체가 운동을 하거나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거, 이런 게 다 무슨 운동이다? 걔네들이 다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가속도 운동을 만드는 원인이 뭐다?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외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이제 물체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체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는 이제 운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물체의 형태가 변했다는 거는 힘이 작용했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운동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정지된 물체가 운동,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뀔 때 얘네들은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 결국에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어떤 가속도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 힘을 벡터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향에 작용하는 힘들을 갖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힘을 갖다가 우리가 알자 힘, net force라고 해서 여기 아래 점자로 net라고 써놨죠. 알자 힘이라고 하는데, 알자 힘이 0일 경우에는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가속되지 않음, 즉 그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해 있고,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하던 거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모든 합산의 결과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자 힘이 0이면은 등속 직선 운동 상태 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벡터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알자 힘을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뉴턴의 법칙, 즉 힘이 가해지면 가속 운동하고 알자 힘이 0이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기준틀, 그와 같은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관성기준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관성계라고도 표현하는데, 계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쓰는데 보통 이제 이걸 우리말로 이제 순화를 해서 쓰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하는 어떤 기준틀이 있어요. 그와 같은 기준틀을 우리가 관성 기준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은 당연히 다 정지해 있는 공간이죠. 당연히 관성계예요. 하지만은 그게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기차 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터뷸런스 없이 아주 안정되게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 안에서는 마치 우리가 땅에 얌전히 정지해 있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등속 직선